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요, 갑자기 제가 전국에 이제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다니는데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농업의 농업농촌 문제를 고민하시는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이제 그 학교급식 또 먹거리 공공급식 그리고 농업농촌 문제를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실수하면 어쩔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좀 또 우리가 함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지금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부소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1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정도의 결과를 이루어낸 것은 밑으로부터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국민들이 그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초중고 모두 합해서 61%, 초등학교만은 91% 무상급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내용을 만들어갈 것이냐가 지금 이제 가장 큰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또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만들어낸 이 내용을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02년도에 출발할 때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민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과 세 가지 목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우리 농수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자. 세 번째가 이제 무상급식 실현. 그래서 2002년도에 무상급식 얘기를 급식법안에 넣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안 될 거니까 아예 미리 빼라. 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강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왔기 때문에 위탁급식은 거의 이제 뭐 90, 이제 7% 정도, 8% 이제 거의 다 되는데 7% 정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사용 부분에서 이제 친환경 우리 농수 축산물 사용하는 거로 하고, 학교급식에 이제 WTO에 이제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거로 조례나 법을 개정하면 이제 차별 문제가 대두된다 해서 그것이 상당히 또 정치적인 쟁점이 됐었죠. 근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2007년도에 외통부나 관계부처에 계속 요청하면서 어쨌든 예외조항으로 빼달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예외조항으로 빠져서 이제는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공공급식 영역에 안전한 우리 농수 축산물, 친환경 농수 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또 우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급식을 바꿔내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10년 동안 하고, 저희가 2012년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서 먹거리 대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학교급식 운동 진영의 공감대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이제 내용은 같으나 어쨌든 저희가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과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갈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 이면에는 식량 주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식량 자급이 실현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을 저희가 이제 서울이나 전국을 다니면서 학부모들이나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 이게 이제 건강 문제, 내 아이의 건강 문제, 먹거리의 불안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이게 먹거리를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농촌의 중요성이나 식량 자급들을 우리가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이제 정말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가 몇 프로나 될까요? 라고 학부모들 300~400명 모여있을 때 물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1년 365일 중에 절반은 국민들과 만나면서 농업에 대해서, 식량 자급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 기본권 실현으로 해서 건강권이나 식량주권, 먹거리 복지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운동을 확장하자.
라는 형태로 이제 내용을 좀 확장시켰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또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틀의 방향에서. 로컬푸드 실현하는 것, 안전한 지역 먹거리와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만드는 것. 현재 이 공급 체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서 아무튼 힘이 되고 이번 이 지금 현재 이 6강이 끝나고 나서는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전한 지역 먹거리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만들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농업농촌 지역으로 내려가면 농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산 기반을 확대할 건가,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영역, 먹거리 전반으로 이것이 확대될 때 이 농민들이 꼭 주장하고 또 농민들이 생각하시는 농업농촌의 정책을 반영시켜서 이런 공급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할 것인가가 저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향과 이런 노력 속에서 이제 밥상이나 농업이나 지역이나 환경을 살려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운동 진영이 이제 올해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운동의 주체가 워낙에 미약하니까 이제 모두가 연대에서 좀 힘을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연대의 틀을 힘받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한 4년 전에 많은 한 20여 명의 전문가들하고 아이들 건강 문제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공유를 해보면 양이나 한의 쪽에서 다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자기들이 의학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것은 곧 먹거리랍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이들이 운동이 절대적으로 현재 부족한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과 학교와 이런 곳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책과 씨름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운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비만이나 아토피, 천식, 비염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성인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암이나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게 양극화 문제, 건강 양극화 문제, 또 건강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데 이거는 이제 그 전 통합진보당 시절에 권영길 위원께서 이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내용을 은 내용인데 보면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내용을 보면 이제 과잉 행동 장애에서도 빈곤층 아이들이 훨씬 높고 아토피, 천식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잉 행동이나 아토피, 천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이제 2배나 높은 것이 빈곤층의 아이들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얼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중요한지를 이 내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농업농촌과 먹거리 학교급식의 문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학교급식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 먹거리, 에너지 이 3대 이슈가 이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인데 이런 모든 먹거리의 생산 수송 과정에 에너지 소비라는 중요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이제 수반되면서 지금 이제 이 3대 이슈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직 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또 특히 정치권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뭐 교육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 특정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먹거리 기본권 실현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먹거리 기본권 실현 이런 거는 모르겠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아득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적극적인 노력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 아이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고민하는 많은 국민들이 먹거리 전반을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직 많이 연결돼서 생각이 안 되는 것이 현재의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지속 가능성이 이제 위협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죽은 소를 잡아서 학교급식으로 들어오는 건 다반사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이 원산지 표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소를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된 소가 우리나라 쇠고기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국내산으로 둔갑돼서 수천 개의 학교에 이제 공급되는 이런 과정들도 항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전 국민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먹거리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것을 농업농촌으로 연결하기까지의 우리가 어떤 역할을 좀 더 대중적으로 해서 모든 국민이 이제 농민만의 농업이 아니라 국민의 농업으로 바라보고 이 일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가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식량장고의 자원의 다양성 상실과 획일화 문제. 그래서 이제 현재 먹거리의 90%는 불과 30종의 식물로 조달되고 있다. 이 내용이 어쨌든 7,000종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급감했다. 뭐 이렇게 이제 저가 지면을 통해서 보고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식육청에서 서울시 초중고 학교에 주로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식재료가 무엇이 쓰여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35가지, 25가지 이렇게 하면 85% 90%가 훌떡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반영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몇 가지의 이제 품종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 식재료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형태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밥상의 급격한 집중화와 균일화 문제도 역시 똑같죠. 이건 뭐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거라서 제가 대충 넘어가는데 학부모들한테는 이 얘기하면 상당히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식량자급도가 몇 프로인지 아냐 그러면 그거 아는 분들 없어요. 25%에서 쌀 빼면 4.5%인 나라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곡물도 안 팔고 이만큼 안 팔겠다고 할 때 우리는 식량식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식량 부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놓여 있다. 이런 얘기하면 그때는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많이 알릴 것인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식과 농의 거리 확대에 따른 먹거리 불안감이 이제 계속 증폭되고 있는 문제 역시 여전히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다루어서 좀 더 대중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뭐 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식량 위기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부분은 빼고 그 이제 학교급식에서 어쨌든 식과 농의 거리 확대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 이제 이런 그 상업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위탁급식 직영화할 때 업자들이 난리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공급식에서 이제 공공적으로 이 급식을 어떻게 잘 이루어낼 것인가, 공공조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다시피 시장경제 시스템을 사회적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현재도 급식지원센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위탁급식 직영화 할 때도 이제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던 날
업자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협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새로운 법안을 저희가 19대 국회에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전달되면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급식법 통과 못 시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대기업들이 선언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학교급식 시장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해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2010년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는 협동조합이 이제 쉽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무슨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이제 급식업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일반 급식업자 중소기업 급식업자들이 6개월 만에 23개의 영농조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처음 있었던 게 학교를 엮어서 직거래를 지향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생산자와 직거래를 지향한다고 할 때 영농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미리 간파하고 영농조합을 6개월 만에 23개씩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천에서 나타난 현황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 조례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급식업자들이 운영위원회를 동원해서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무슨 협동조합의 회장이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을 맡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제 인천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에 공공조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농민과 직거래 계약제도를 지향하면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틀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미 아주 다양하게 이제 참여하면서 견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견제하는 과정 속에 저는 사실은 이 전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런 이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하고 저희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2006년도 6월 28일 날 국회에서 급식법 개정하고 나올 때 한 40여 명의 급식업자들이 쫓아나오면서 밤길 조심하라고 쌍시옷 넣어서 욕하고 뭐 칼침 맞아 죽을 줄 알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급식법 다시 개정하겠다 자기네들이 어떤 수를 쓰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현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공공급식 영역까지 공공조달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올려놓으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준비 다 끝났다. 이것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이제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급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여기 식생활 교육의 문제, 농업농촌과 우리 전통 식문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우리가 함께 이제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농업회생과 지역경제를 이제 활성화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학교급식이나 집단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시장을 통한 공급으로 인해서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가 이제 희생이 어려운 형태를 지닌데 왔던 문제 그리고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급식 지원 센터나 지역 물류 유통에 대한 이제 전략적 접근이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지금 저희들이 있다는 것. 요 지금 식량 자급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서 넘어가고요. 현재 학교급식 공급 체계의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최소 5단계에서 8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친 학교급식의 식재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그 지역에 이제 농도인데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의 서울이 가락시장을 통해서 유통의 다단계를 걸쳐서 다시 그 지역으로 내려오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 과정을 보면서 이게 이제 너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지자체들이 이제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어느 지역은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한다라는 저희의 초기의 주장이나 내용 그것이 곧 저는 이제 로컬푸드 운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 쭉 진행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한다라는 내용이 조례로 들어가 있었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켜서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지역 학교급식 문제는 신경을 안 쓰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어떻게 연결해서 장사해 먹을 건가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이 또 지금 현재 농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바꿔내는 것이 뭐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고 잉여 생산물을 수도권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유통의 다단계를 줄이면서 이제 급식비가 뭐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절대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못 먹인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공동 구매를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통 비용을 줄여내면 현재 금액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는 또 조례를 통해서 차액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유통의 다단계 때문에 신선도도 떨어지고 유통 비용이 증가하고 이렇게 이제 질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식재료가 지금까지 유통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던 문제. 그리고 이제 협력 시스템 부족 문제는 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제가 이런 문제를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 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영역으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예측하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거는 너네 과 일이다 우리 과 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협력이 안 되면서 너무 힘든 이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일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하고 이제 저는 아주 이 급식운동 하면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이 변하는데 핵심적으로 변화해야 할 세력이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변하면 정말 우리들이 10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한 5년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되기 이전에 서울시 7, 8고 공무원 하나 만나기도 힘들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문 보내고 전화하고 수없는 절차와 방법을 걸쳐도 안 되고 시장실 앞에 가서 한 3시간 하루 종일 농성하려고 가서 이제 한 반나절이 있으면 뭐 국장 정도 되는 이것이 지금까지 급식운동 10년에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그리고 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지금도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뭐 도지사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교육감이 G2B 형태로 식재료를 구매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냐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이유를 이제 내놓고 용역 결과나 그쪽의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농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우리 이제 전농의 그쪽 지역의 정책위원장이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만들어서 맡아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은 이리저리 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뭐 훈련시키듯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시스템이 부족한 것을 저희는 광역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또 민쪽에서 들어가서 민관 협력 시스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협치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튼 이게 뭐 지자체에서 조금 한 발짝 나가면 교육청에서 틀어서 안 되고 교육청에서 조금 한 발짝 나가면 지자체에서 틀어서 안 되는 것들이 전국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 생산 기반 구축의 어려움이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뭐 이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내용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현황이 2009년도에는 16.2%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에서 뭐 이 친환경 무상급식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이전부터 이미 경남이나 등등 아주 그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도에 16.2%에서 2011년도에 52.3%로 이제 이렇게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되고 올해는 초중고 모두 합해서는 68.5%인데 초등학교만은 91%가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게 이제 2012년 5월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개념으로 접근되어서 잘 들어가고 있느냐, 농민들에게 적정 가격을 주고 이런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들 스스로가 좀 반성문을 써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 운동이 결국은 운동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시켜놓고 이제는 제도화했으니까, 이제는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알아서 안 합니다. 이미 업자들이 지자체 로비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해가지고 기존의 이 유통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유지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반영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우리 세금으로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그 예산으로 우리의 지속가능한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하고 농업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그렇게 이제 구매해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놓고 실천해내는 데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지자체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이제 한 사회에 국민의 이름으로 정책을 반영해서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이 받았으면 이 부분은 미우나 고우나 같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성공시켜내는 것이야말로 저는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확실히 갈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급식 예산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시장으로 보면 식재료비만 2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식재료비만. 전체 시설비 포함해서는 이제 4조 가까이 되죠. 이렇게 할 때 2조 9천억이라는 이 시장 때문에 기업들은 24시간 움직이고 24시간 현재 우리들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이제 됐으니까 또는 알아서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이면에 저는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이런 겁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 서울의 사립학교에 시설을 전문적으로 했다는 분입니다. 제가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서울의 쌀을 직거래로 해서 초등학교에 무농약 이상 쌀을 먹이자 이렇게 이제 2010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교육감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부족하지만 어쨌든 완전히 우리가 완전한 대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재 우리가 무농약 이상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품목이 뭐냐? 쌀이다. 그래서 쌀만이라도 우선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이제 생산자 단체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지자체한테 이 부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쌀을 직거래로 서울에 무농약 이상 쌀을 공급할 수 있는 단체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미 여기에 업자들이 이름 바꿔서 많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오냐면 작년에 농약 잔류검사에서 논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올려라 그랬는데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올린 데는 농약 잔류검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28개 학교를 표집해서 교육청이 한 부분에서 8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이제 특정 정당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국감에서 이제 뭐 저희를 증인으로 세우고 난리가 났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정공장이 전국에 친환경 이제 무농약 쌀만 도정하는 도정공장이 전국에 3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서울 근교에 도정공장을 하나 만들고 내가 그동안 사립학교에 시설해주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이제 벌어서 재미있는 돈으로 도정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학교 동기, 초등학교 동기, 중학교까지 동기인 사람이 지역에서 경남 쪽에 영농조합을 만들 거예요. 연자방앗간 영농조합을.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서울에 직거래하면서 10개의 학교에 실제로 쌀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더 많은 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런 업자들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돈 있고 권력과 유착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정책을 위반해서 실천하는 과정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이 가면을 쓰고 이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위하고 농업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런 판을 짜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평가들을 많이 하시죠. 너무 과열 경쟁이다. 뭐서부터 시작해. 그렇습니다. 과열 경쟁인데 이제 140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과정에 농협이 이제 여기에 전라남도에 있는 농협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이게 이제 140개 학교가 11개 지역교육청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설명회하고 품평회하고 평가받고 이러는 과정에 내용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격이 이제 적정가를 받지 못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또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몇 개 구청에서는 아주 건강하고 정말 이 지역에서 오신 농민들이 이제는 좀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흔쾌히 이거에 내가 여기에 쌀을 못 넣더라도 동의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그 자리에서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정되면 뭐 18개 학교를 6개씩 돌아가면서 2개월씩 이 3개의 공급단체가 쌀을 넣도록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연말에 해보니까 학부모 97% 이상이 너무 좋다. 이런 평가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거죠. 서울의 이제 일부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니까 좋으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감하고 25개 구청장들을 불러서 저희가 식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합의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된다니까 하는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내용들이 이제 잘 반영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서울에서 저희들이 잘 견인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런 쌀 문제는 이렇게 가는 과정에 이후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제 공사 사장님들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의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구청장들 중에는 보육시설, 고등학교까지 무농약 쌀을 먹이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그 평가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해도 무농약 이상 쌀을 먹일 때만이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차액 지원을 하는 거죠. 영유아 보육시설에 무농약 이상 쌀을 먹일 경우 증액되는 차액 지원을 구청장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어도 학부모들이 내는 돈에서 차액 지원, 무농약 이상 쌀을 먹일 경우 증액되는 부분을 차액 지원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하는 지역들이 서울에서 한 3개 구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무상급식 예산이 곧바로 우리 농업 농촌에 연결되도록 하고 농민들이 고생한 만큼의 적정한 대가를 주고 식재료가 구매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짜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정도의 예산으로 무상급식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급식의 맛이 없다라는 것은 이 얘기가 이제 전국화가 됐는데요. 이것을 반대하는 특히 서울에서 주민투표 이전에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6월 2일 지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그 이후로 계속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표 내기 전까지 확산시킨 게 이 내용입니다. 무상급식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맛이 없다 이런 것들을 주로 했는데 이제 이 서울식육청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저염, 저당, 저지방 그 다음에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기름진 것을 가능하면 주지 않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아이들은 맛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교육이 들어가느냐, 충분한 현장과의 소통이 있었느냐. 교육청이나 서울시는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제 맛없다, 질 떨어진다라는 정도로 악선전을 했고 교육청은 이제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무상급식만 하는 형태로 가는 과정에서 홍보나 교육, 소통을 현장과의 소통이나 공감대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전국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릴 것인가도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상급식, 그러니까 이제 무능력 이상 쌀이 전체 초등학교, 올해는 전체 중학교, 그리고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넘어가겠죠. 그래서 서울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수장이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 중요한 게 교육감하고 이 방향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시교육청에서 저희들이 TF팀을 꾸려서 이제 여기 계신 몇 분도 서울시 시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자문위원회에 같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장경호 박사도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35%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를 써라 이렇게 이제 시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작년 주민투표 있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물량 대비 많게는 71%죠. 금액 대비는 많게는 61% 친환경 식재료를 쓴 거예요. 우리 이제 강서에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질이 나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저염 저당 저지방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데 이게 이제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맛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질이 떨어지고 맛이 없다라는 걸로 시종일관 해왔던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운동의 성과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만드는 것과 이제 보편적 복지를 사회로 진화시키는 측면도 상당히 이제 큰 의미도 부여하고 저는 이 운동의 1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밑으로부터의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저는 저희 이제 운동하는 급식 운동을 하는 분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법안 만들어서 국회에 올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2003년도에 아무리 얘기해도 거들떠보지 않던 부분이 그때부터야 우리가 밑으로부터 풀뿌리 운동을 하자. 그래서 조례제정 운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수백만이 참여해서 학교 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조례를 자정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부분에 전 국민이 동의를 해서 이 운동이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도 그런 결과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정하게 성과를 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은 금천구의 구청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하고 구청에 들어가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잘 실현하려고 보니까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만이 아니네.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해야 되겠네 하는 문제인식을 확실히 한 내용을 가지고 작년 12월 28일 날 서울시 이제 시장하고 정책 토론할 때 발제한 내용을 제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11년, 12년에 주로 쓰여지는 이제 공공급식 예산 현황입니다. 금천구에서. 근데 이제 서울시 전체로 보면요, 이제 이게 한 5,9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공공급식 영역의 먹거리 부분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이런 공공급식 영역으로 공공주다를 효과적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은 저는 농업의 변화를 확실히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들어가서 이제 저녁에 이거 이제 발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이 이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먹거리 전반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래서 이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여성 보육과, 위생과, 또 시교육청, 서울시, 뭐 이제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미취학아동이나 초중고생, 결식아동, 노인, 뭐 이런 이제 시설 급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한 구청 내에서도 이게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설득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려도 지금 금천구청은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도 공무원들이 센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김치는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쌀도 공동 구매하겠다. 근데 센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청 수장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걸 통합해서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해서 급식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가겠다고 하는데도 못 가는 이유는 물론 뭐 그것이 다 공무원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공공급식 영역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등등 해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먹거리 책을 만들 것인가도 이미 구청장은 다 머리에 있고 장소 확보해놨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구청장들이 이런 부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해서 이것을 일원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다. 그래 이제 그것이 결국은 저는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곧 식량 작업들을 넓히는 것이고 전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급식 체계의 문제점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고 먹거리 선택과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이 결합해서 상생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과 기대 효과에서 뭐 일단은 이제 먹거리 정보 제공과 공동 구매를 통하는 것, 뭐 이제 지원센터의 역할을 범위를 이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역할, 더 나아가서는 뭐 지금 이제 다양하게 있죠. 로컬푸드 지원센터, 공공급식 지원센터. 서울시는 16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서울시 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조례는 통과됐으니까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10월 중순에서 이제 11월 초 사이에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먹거리 전반을 통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이제 파견자를 내서 함께 50대 50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한다. 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협치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는 것.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법적 대주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공동구매를 통해서 최소 비용에 이제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경제 시스템을 사회적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관하부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부분하고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광역과 기초의 농장에서 학교까지 또는 공공급식까지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하자. 그동안에는 저희가 10여 년 동안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울산 북구나 모범적인 사례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학교자를 빼고 급식지원센터 내지는 공공급식지원센터 형태로 자리매김되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공급식 영역이나 먹거리 전반에 대한 논의를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 정책 협의를 할 수 있거나 교육을 할 수 있거나 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 안에서 담보해 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2010년도에 제주도에서 전국 친환경 급식 대회 3차 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이제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 아이들이나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 식농교육을 통한 문화시민 양성 뭐서부터 시작해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공공유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소농의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뭐서부터 시작해서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먹거리 복지와 식량주권, 먹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2003년도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센터가 왜 필요한 건가를 정말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정리된 내용이 이제 그 이전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던 내용이고요. 센터의 운영과 철학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이제 뭐 몸, 땅, 물, 대기, 농업, 농촌, 도시의 전통 식문화, 지역 경제, 지구 생태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려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대를 좀 우리가 폭넓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희망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로컬 푸드, 식량 자급률, 식량 주권,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이게 이제 정말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센터는 어디에 설치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급식지원센터와 유통센터의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했던 것이 2006년도에 급식법 개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과 기초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까지는 의무조항으로 넣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뭐 새벽 3시까지 막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집어넣은 게 기초시군구에 이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들어갔던 것이 지금 전국에 이제 유통센터,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번 급식법 개정안에는 조달센터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꿨는데 조달센터가 지금 한 20여 개가 넘게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보하지 못하고 단지 물류유통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기초시군구에 한 개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광역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점별 조달센터 이 부분인데 이제 거점별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법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달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물류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조달센터가 하게 하되 저희들이 이제 급식지원 총괄센터에서는 명칭은 지역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을 위반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시키는 다양한 내용들을 이 안에서 논의하고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제 총괄센터에서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역할과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 교육복지, 생산 공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킹이나 지원, 관리, 감독, 인증 이런 내용들을 이제 총괄센터에서 좀 하면서 가고 거점별 유통센터가 이제 배송이나 이런 물류유통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누가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모두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서울시에 들어가서 시행규칙, 광역통합지원센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서울은 이제 시장실에서 오늘 얘기한 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급식으로만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먹거리를 고민할 수 있는 단위로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규칙 안에 넣자.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내용에 먹거리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나 또 이제 보육시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시설복지 이런 등등이 들어와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규칙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이제 서울시가 방향을 광역에서 잡으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통합지원센터 서울시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학교급식은 180일밖에 운영 안 되니까 공공급식 영역까지 확대해서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서울급식 통합지원센터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희 이제 전국 급식운동 진영이 가져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4월달에 총선 때 야당들하고 정책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책적으로 협약은 했는데 뭐 그때 당시 정치권에서는 그냥 뭐 좋은 정책이라니까 받는 정도 이렇게 됐죠. 친환경 무상급식을 가지고 2010년도에 그렇게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것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먹거리 기본권 실현 뭐 아니면 또 우리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기초식량 보장을 위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담아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올해 이제 5대 목표로 잡은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후로 10년이 아니라 저는 급식은 10년 했지만 먹거리 부분은 앞으로 5년 안에 이 부분이 친환경 무상급식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국가자연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친환경 급식에 이제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먹거리 대안 교육을 체계화하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광역과 기초의 센터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이거는 현재 여기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만 얘기하다 공공급식 얘기하면 공공급식 영역까지 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집단 급식소나 등등 학교급식 시설급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지는 건데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역아동들이 이제 방학 중이나 휴일 중에 먹는 부분에서도 일부분 그런 게 이제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확대할 거냐 군대급식, 병원급식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채워나가면 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군대급식을 또 부분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국가정책에 의해서 입안하도록 이번에 이제 대선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강권이나 식량주권, 먹거리 복지권을 이제 보장받는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담아서 이번 대선에 확실하게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온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다 끝나지 않았죠. 이것이 이제 식량 작업들을 높여내고 식량 조건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초에 국민 먹거리 정책 보장 법안을 이제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과 또 우리 농민단체에서 만든 내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대선에 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이것을 반영하고 대선 주자들이 이제 한두 번 워딩을 통해서 먹거리가 왜 중요한지 농업농촌이 왜 중요한지를 꼭 하게끔 하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대중운동이 기반되지 않으니까 이게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는 급식법 개정 방향에서 저희가 안을 이제 국회의원한테 대표 발의할 분한테 넘겨서 법제처를 통해서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본청회를 합니다. 그 내용에서는 어쨌든 국가가 무상급식 예산 50% 담당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친환경 우리 농수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군대급식, 공공급식을 예외 인정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에는 우리 농수 축산물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학교급식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원부담 나눠져 있고 센터 그리고 이제 조달센터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지계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조달센터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있어서 식재료 구매 우선순위의 원칙을 저희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지역에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역에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역부족이라서 이렇게 흡족할 만큼 되거나 이렇지 않다는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방향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나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공공급식 영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한 조례 이런 한두 가지 조례를 만들면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급식의 친환경 식재료나 우리 농수 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조례 내용에 의무 사용하도록 외국처럼 이런 내용을 좀 넣고 이제는 이 부분을 좀 힘있게 우리가 밀어붙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센터 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센터는 넘어가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농촌 체험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바빠도 이제 그 네트가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가 농촌 체험 교육을 영양교사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다니고 학부모, 학생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이제 가는데요. 지금은 수요는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시교육청의 힘을 얻어서 농촌 체험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데 농도에 내려가면 기초나 광역 단위에서 서울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 교육을 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이 농민단체들, 친환경 농업인연합회나 전농이나 연농이나 이런 데들하고 같이 하면 조금 더 내용이 알차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많이 만들어서 그쪽에 넣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농수산식품부가 이제 좀 너무 상업화된 체험 마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가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우리 이제 실무자들이 현장 실사를 가서 분석해볼 때는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가는 거는 빤한 데밖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데 우리가 이후로 이제 서울의 통합지원센터가 만약 만들어지면 제일 많이 할 게 이제 현장 소통과 교육과 이런 것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 되고 나서 주 5일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토요일날, 쉬는 토요일날 방치되는 아이들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런 농촌 체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공모 사업을 해서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그 부분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250명 모집하는데 한 10대 1을 뚫고 250명이 체험을 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함께 이런 사업들을 해서 농촌에서 농사지으랴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정말 농업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농업 농촌을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 그래서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농업으로서 이것을 바라보고 먹거리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면서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한다. 이거 이전에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려면 식량 작업도를 높여서 식량 주권을 실현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누구나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이제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함께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도 저희들이 강곡하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는데 이제 친환경 급식 식재료 구매 개선의 원칙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이런 원칙을 갖고 현재 학교급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급식을 넘어서 공공급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이거 이제 공공급식 실현을 위해서 농업인의 역할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2010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의 측면으로 이 급식을 바라보고 센터를 바라보고 식재료 조달 문제를 바라보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관계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 영역으로 넓혀내고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향 속에서 생산과 소비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이나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를 견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365일 저는 모니터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가슴 졸이면서 해왔는데요. 일반 업자들이 지금 현재 급식이나 먹거리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그들이 그것에 부응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데 우리도 이제 어줍지 않게 유통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 경제 시스템에 함께 연결되어서 뭔가 여기에서 해볼까 하고 이제 달려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이제 농민들이 우리가 함께해야 할 부분은 조직적인 참여를 통한 공공성,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농민들하고 씨름할 때 지자체하고 씨름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만들자라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협치 기능을 강화하는데 생산자 단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기초나 광역 단위에 꼭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서 우리 생산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이 반영되어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충북 옥천 급식 지원 센터의 이제 그 센터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오히려 농민들이 지역에서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관을 움직여내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로 급식 지원 센터가 움직여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멋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농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 관을 어쨌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의 센터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농민들이 센터를 만들고 식재료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소농들을 차려서 이것을 아주 바람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지면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이제 농가의 생산관리 및 계약제례를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생산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또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거냐 하는 부분은 NGO나 생산자만으로 안 되잖아요. 결국은 중앙부처가 해야 하는 역할이 더 많다고 보는데 중앙부처는 엉뚱한 데서 여전히 삽질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작년이나 계속 학교급식에 뭐 관심 갖겠다 이러면서 예산 편성해서 돈 빌려주면서 장난질이나 치고 오히려 학교급식 운동의 역사를 뒤로 이제 되돌리는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보고 대안을 달라고 해서 그 대안을 우리가 왜 줘야 되냐? 없다 그러니까 급식운동 10년 동안 하고 먹거리 안전성과 관련해서 내용도 없느냐 이렇게 호통치는 게 현재 농식품부라는 측면에 저는 정말 기가 질려서 그 이튿날 농수산식품부에 가가지고 도대체 농수산식품부는 몇 년도에 생겼고 언제 생겼는데 아직도 국민의 먹거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도 정책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직도 ABC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한테 호통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고 막 국장한테 그냥 쳐들어가서 화가 나서 얘기했어. 우리 실무자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안전성 관련한 내용을 왜 우리한테 안 주냐고. 이런 기가 막힌 농수산식품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지금까지 급식운동 하면서 맨날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서 만나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지자체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자들이나 민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공공적인 조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착되는 것이야말로 저는 이 공공조달 체계가 제대로 정착될 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쉽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그래서 건강권이나 식량 주권 이렇게 풀었지만 결국 식량 작업들을 높여서 식량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연대를 지금보다 더 돈독히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아무튼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히 정치권의 내용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급식운동 10년의 역사에서는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초 이제 지방선거, 총선, 대선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정책 내용을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이제 10가지의 과제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실현할 때 우리가 이제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2개의 법안을 현재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급식법은 또 다시 전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법안을 제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2002년으로 들어가서 이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니까 전 국민 대중운동으로서의 우리가 먹거리 운동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이번 이 모임에서 좀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 좀 마시십시오. 예, 긴 시간 동안 저도 뭐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워낙 많은 일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맞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몇 가지 단어만 좀 나열하자면 뭐 먹거리 기본권, 식량 주권, 건강권, 먹거리 복지, 뭐 보편적 복지. 사실은 이게 다 하나의 같은 개념이라고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을 넘어서 공공급식으로 확장시켜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공공급식 혹은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것이 시장이나 자본이나 기업에 의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사회적 경제, 사회적인 연대를 달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서 구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